오바마케어 연방보조금 종료와 의료비 상승 여파로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보험가입 자체를 포기하는 무보험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공공부지에 계획된 어포더블 하우징 건설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지도 리프트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뉴욕 시내에서 발령된 돌발 홍수주의보가 총 117회를 기록하며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대형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를 불법 도박 운영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오바마케어 연방보조금 종료와 의료비 상승 여파로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보험가입 자체를 포기하는 무보험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무보험자 수는 약 3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제공되던 정부의 건강보험 보조금 혜택이 끝나면서 중산층과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최대 4배까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보건정책연구기관 KFF는 지난 6월 조사에서 현재 오바마케어 가입자 상당수가 월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이탈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개인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를 초과하는 62,600달러를 넘기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보험 환자의 증가는 전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방법상 의료기관은 환자의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응급 환자를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미납된 진료비들은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손실들로 인하여 의료기관들이 민간 보험 가입자에게 더 높은 진료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공공부지에 계획된 어포더블 하우징 건설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지도 리프트를 공개했습니다.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번 지도를 통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공공부지 개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재임 기간 동안 매년 최소 5곳 이상의 시 소유 주택 부지에 대한 사업 계획을 발표한다고 공약했으며 이는 향후 10년간 20만 채의 어포더블 하우징을 신규 공급하고 기존의 20만 채를 보수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해당 주택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최대 2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퀸즈 플러싱 공항 부지의 3,000채 주택과 대형 공원, 맨해튼 겐스보호트 스퀘어 부지에 590채 주택, 브롱스 파워스 애비뉴 351번지에는 84채 규모의 주택 공급 사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올해 뉴욕 시내에서 발령된 돌발 홍수주의보가 총 117회를 기록하며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국립기상청 NSW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기존 최고 기록은 2023년에 113회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발령 횟수가 88회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국립기상청은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는 덥고 건조한 날씨보다 덥고 습한 기후가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홍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현재 하수도와 지하철 배수 시스템은 단시간 집중호우의 수량을 감당할 수 없어서 침수 피해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의 홍수 피해 고위험 지역 거주자는 440만 명으로 조사되며 당국은 실시간 홍수 경보를 노티파이 NYC를 통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대형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를 불법 도박 운영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칼시를 연방정부가 감독하는 금융거래소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각 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박업체로 규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관할권이 핵심 쟁점입니다. 지난달 31일 레티샤 뉴욕주 검찰총장은 칼시가 뉴욕주의 게임위원회의 허가 없이 스포츠 경기와 선거 등 각종 이벤트에 돈을 거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박법을 위반하고 관련 세금도 회피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뉴욕주가 요구한 손해배상 및 민사벌금의 규모는 360억 달러 수준입니다. 칼 씨는 이번 소송을 예측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기존 카지노 업계를 보호하려는 정치적인 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칼 씨는 자신들이 연방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정식 승인을 받은 금융거래소이므로 각 주정부의 도박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이틀 동안 15만 7천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북미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지난 1일과 2일 이스트러더퍼드에서 월드 투어 아리랑 공연을 열었으며 두 차례의 공연은 모두 매진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단독 공연을 개최한 것은 2019년 5월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관객들은 신곡과 기존 히트곡의 한국어 가사를 함께 불렀고 한국 전통 민요 아리랑을 합창하는 무대도 마련됐습니다. 공연에 맞추어 지난달 24일부터 뉴욕시와 뉴저지에서는 BTS 더 시티의 아리랑 뉴욕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과 뉴욕 항공문화원, 록펠러 센터 등에서 의상 전시와 응원봉 티셔츠 꾸미기, 스탬프 행사와 한정 메뉴 판매가 이어졌으며 맨해튼과 플러싱, 브루클린의 한인 상점들도 참여했습니다.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은 공연 당일 오후 3시부터 주차장을 개방하고 오후 5시 30분부터 관객 입장을 시작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5일과 6일 매사추세츠주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북미 투어를 이어갑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압류 통지를 받거나 경매 또는 은행 회수 절차에 들어간 주택이 22만 7,548채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에톰에 따르면 이는 2년 전과 비교하면 28% 늘어난 수치이며 미국 전체 주택의 0.116%, 약 632채 가운데 한 채에 해당합니다. 금융기관이 새로 압류 절차를 시작한 주택은 16만 4,566채로 1년 전보다 18% 증가했고 압류가 완료돼 금융기관 소유로 넘어간 주택도 2만 7,983채로 33% 늘었습니다. 주별 압류율은 플로리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인디애나가 가장 높았으며 뉴저지도 전체 주택의 약 0.22%가 압류 절차에 포함돼 전국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압류 개시 건수는 텍사스가 2만 739건으로 가장 많았고 플로리다 2만 358건, 캘리포니아 1만 6,040건 순이었습니다. 에톰은 팬데믹 기간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압류 활동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높은 재산세와 주택보험료, 생활비가 연체 주택 소유주의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압류 완료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563일로 2013년 이후 가장 짧았습니다. 아이다호주 트윈폴스의 한 인앤아웃버거 매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2시 30분쯤 상점과 식당이 밀집한 쇼핑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24세 체드 윌리엄스가 장총을 들고 매장 안팎에 총을 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명은 해당 식당 직원으로 확인됐고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중태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매장은 문을 연 지 약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당시 매장과 주변에 손님이 몰려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무장 시민과 비번 아이다호주 경찰관은 총격범을 향해 대응 사격했으며 경찰은 이들의 개입으로 용의자의 움직임이 분산돼 더 큰 피해를 막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는 사건 현장 인근에서 스스로 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연방수사국은 당시 촬영된 영상과 목격자 제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초기 발표에서는 부상자가 5명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경찰 집계가 7명으로 수정됐습니다. 주요 산유국 모임인 오펙 플러스 소속 국가들은 글로벌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9월부터 하루 18만 8천 배럴 규모의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2일에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등 7개 산유국들은 화상회의를 열고 세계 원유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이와 같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증산은 2023년부터 이어진 자발적 감산 조치를 철회하는 마지막 과정으로 9월부터 산유국들은 하루 평균 약 3,3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현재 뉴욕시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3달러 수준을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4분기부터는 3.6달러 이하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예상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 종료 움직임이 원유 선물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 평균 1,350만 배럴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인 상황에 근거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하루 평균 가장 많은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맞닿은 스페인령 세우타에 하루 사이 약 6만 명의 이주민이 몰리면서 대규모 인도주의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스페인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수만 명이 국경 검문소를 통과하거나 방파제를 돌아 수영하는 방식으로 세우타에 진입했으며 이는 세우타 전체 인구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강한 조류 속에서 바다를 건너거나 한꺼번에 국경으로 몰리는 과정에서 최소 72명이 숨졌고 1,000명 이상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경찰 200명과 군 병력을 추가 투입하고 국경과 해안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바다를 통해 세우타에 들어가면 곧바로 스페인 본토로 이동하거나 추방을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소셜미디어에 확산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스페인 대법원 판결은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주민을 즉시 돌려보내는 행위를 제한했을 뿐 자동 체류 자격을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입국자 가운데 약 4만 8천 명은 이틀 안에 모로코로 돌아갔지만 일부는 본토 진입을 희망하며 해변이나 야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스페인과 모로코의 국경 감시와 조기 경보 체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은행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차알리우드 장로병원과 서울 메디칼 그룹은 지난 10년간의 파트너십을 연장하며 미주 한인 환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발생한 해군 특수부대의 대북 침투 작전 실패를 보도한 뉴욕타임즈 기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워싱턴주 동부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로 최소 600채의 건물이 파괴되고 수천 가구가 대피했지만 강풍과 가뭄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년 전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막지 못하고 아들에게 총기를 제공한 아버지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캐나다 제2의 항공사인 웨스트젯 승무원들이 임금 협상 결렬로 파업에 들어가면서 수백 편의 항공편이 결항했습니다. 크로아티아 남부 섬해역의 비잔틴 시대 난파선에서 황금 버클과 에메랄드, 루비, 진주로 장식된 허리띠 장식이 발굴되어 정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금값의 상승 영향으로 교황청 사도좌재산관리처의 발표 기준 자산이 이전보다 약 1억 200만 달러 늘어난 26억 8,600만 유로, 미화 약 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 7개국이 오는 9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18만 8천 배럴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약간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최저 기온은 7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55분, 해지는 시간은 8시 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3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